예, 안녕하십니까. 공단기 양민순 장교부사관 2개월 학획반 양민순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상황판단 검사 또는 상황판단 능력 검사라고도 하죠. 일반 우리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치르는 시험 중에도 이런 상황판단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거의 군의 상황판단 검사와 유사하다고 봐도 됩니다. 제가 이 상황판단 검사에서 얘기할 내용은 우리 군의 상황판단 검사는 문항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판단 검사를 할 때 정답이 없다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참고서들을 보니까 정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판단 검사 채점을 한다는 것은 정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판단 검사는 여러분들이 상황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직무 역량, 요건 약간 성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요즘은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직무 역량을 잘 가지고, 직무 역량이 있는 사람은 상황 판단을 잘 할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경우에 보편 타당한 그런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 역량이 어떤 게 있는가를 좀 알아보고, 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또 이제 부대는, 군대라는 것은 또 일반 사회에서 하는 또 다른 특성과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대 관리를 하는 데는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대 관리를 실제로 기존 근무자들이, 군에 들어갔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해서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 판단 검사는 이미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개발을 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의 작업 상황을 갖다가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군에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이미 1940년대부터 군인 간부를 선발할 때 이 상황 판단 검사를 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현재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혹은 또 공무원 5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하고 있는 이 상황 판단 검사는 사실 군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최근에는 상황 판단이 Tacit Knowledge Inventory for Manager라 그래서 1985년에 개발된 상황 판단 검사에는 직무 능력을 대략 크게 6가지를 직무 능력이라고 봅니다. 먼저 문제 해결, 의사 결정을 잘 할 수 있는가, 자기 관리 개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임무 부여, 동기 부여를 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대인관계, 조직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이 곧 그 직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를 고려해서 상황 판단 문제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이 기업이나 혹은 이 공공조직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이 상황 판단 검사는 국방연구원에서 이 개발을 했는데, 그 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초급 간부 선발 제도 및 적용, 시험 적용이라는 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발표하는 내용들도 다 이 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초급 간부 선발 제도 개발 및 시험 적용,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개발한 문제들을 시범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개발한 상황 판단 검사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차 군에 가서 직면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판단을 하는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군에서보다는 일반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먼저 상황 판단 검사를 적용을 했죠. 2000년대부터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2007년부터 국방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연구를 해서 실제로 2008년 후반기부터 적용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군의 상황 판단 능력 평가 문제는 약 120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하는 약 120가지 정도의 문제만 커버를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판단 문제를 다 접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 판단 평가 문제는 그 국방연구원의 주재 전문가들 각 그 상황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이라는 그 상황의 주재 전문가들이 그 상황을 주고 그거에 따른 그 이제 최적 가장 할 것 같은 것,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안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것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대안들을 뽑아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수험자들은 그 대안 약 4개에서 7가지의 대안 중에 가장 할 것 같은 것,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채점은 원래 일반 제가 국정원의 상황 판단 검사도 직접 지도를 하고 있지만, 일반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시험에서는 상황 판단 검사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7개 대안이 있으면 7개 대안에 우선순위 가장 할 것 같은 것부터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것까지 우선순위 7가지를 순서대로 다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 정한 수험자가 정한 순서하고 기존 나와 있는 순서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7가지 대안을 순서를 다 맞추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군대의 상황 판단 검사도 15문제에 20분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할 것 같은 것과 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다 찾아내는 데는 그 20분의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상황을 한번 접해보고 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상황 판단 평가는 시나리오 점수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주고 대안을 4개에서 7개를 주고 그것에서 가장 할 것 같은 것과 하지 않을 것 같은 것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각각 1점씩을 주고 맞히지 못하면 점수가 없는 방식으로 채점이 됩니다. 상황 판단 검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 역량, 성격적인 부분이죠. 의사 결정을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임무 부여를 잘하고 대인관계, 조직관리,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대 관리는 사실 이건 부대 관리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기업이나 일반 조직에서도 그 조직의 인원, 장비, 물자, 시설, 예산,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서 기업 같으면 이익을 많이 창출하냐. 근데 우리 군대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투력이 극대화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부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군대에서는 특히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이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 판단은 꼭 군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어려서부터 이때까지 자라오면서 접하는 많은 상황이 이 군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역량에 관계되는 상황 판단. 이 그림은 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이 초급 간부 선발제도 개발 및 시험 적용에 관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자기 관리, 임무 부여 이런 능력, 이건 좀 적극적인 분야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분야가 되겠죠. 또 반대로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조직의 갈등을 잘 없게 하고 의사소통을 잘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간관계적인 거, 업무를 잘하기보다 오히려 이제 복지라든가 후생이라든가 서로 상대를 존중한다든가 배려한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을 잘 하려면 이런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능력과 이런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능력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너무 쪼으면 오히려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개척 같은 것도 잘 하고 또 존중과 배려도 잘 하는 가운데 또 업무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역량의 6가지 분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본인이 리더로서 의사결정을 한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을 텐데, 물론 또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쉽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이 의사결정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데 대개 의사결정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상황에 최적의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문제 핵심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만약에 이게 일환이 안 좋을 때는 어떤 대안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 운용을 잘해야 되고 기획력, 그다음에 융통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의사결정은 즉시에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리더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의사결정을 바꿔버리면 이때까지 한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그 조직의 목표가 뭔가, 군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게 전투력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자기가 알고 해야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뭐 복권법 추첨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적에 대한 정보, 또 우리 그 아군들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정보, 그리고 또 의사결정을 하다가 내가 도저히 능력이 안 되면 상관에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또 유능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예,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접 채점표에 보면 이 의사결정 능력을 면접으로도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도 신속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잘하고 문제 해결의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5점을 주고 이게 면접 채점표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1점밖에 안 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면접 채점표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부소대장이다. 일몰 전에 산을 정찰하다가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두워지니까 소대장은 빨리 효율적으로 정찰하기 위해서 조를 2개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이쪽 조를 이끌 테니까 다른 조는 부소대장이 이끌어라. 근데 부소대장은 여기서 이제 계급이 중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은 소위가 되겠죠. 이때 이제 중사 당신이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 중사는 이 부대에 좀 오래 근무를 했는 거죠. 소대장은 지금 금방 왔고. 그런데 이쪽 지형 지물이 상당히 좀 어두워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소대장 혼자 보내게 되면 소대장이 이게 사고가 날 우려가 있겠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죠. 예. 이런데 그 소대장이 지시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시했다고 해서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부라면 소대장한테 이런 내용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찰을 하십시오 라고 권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부대에 혹시 이제 밑에 분대장 중에, 분대장은 하사죠. 하사 중에 좀 경험 있는 분대장을 그 소대장한테 이제 같이 정찰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인원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할 것 같은 것은, 제가 이미 그 답을 찾아봤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소대장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분대장을 소대장하고 같이 정찰을 하게끔 한다. 여기에서는 이게 최적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가장 하면 안 될 거는 뭐냐? 가장 하면 안 될 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하면 안 될 것은 소대장이 명령하니까 그래 뭐 모르겠다. 소대장이 시키는 대로 하자.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내려가가지고 부대 도착해서 사실은 소대형 오늘 그렇게 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뭡니까? 그거는 그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간부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소위가 되든 하사가 되든 윗사람이 어떤 잘못된 지시를 한다든가 좀 그 위험한 지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르는 위험성을 미리 사전에 다 설명을 해주고 권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상황 판단 능력 평가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면 실제로 군대 가서 우리 이제 학사장교 뭐 이런 분들이 장기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직무 역량은 자기 관리 및 개발입니다. 리더는 특히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죠. 뭐 물론 주변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필요한 지식, 기술 같은 것들을 완전히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더는 특히 자기 관리하는데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부하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휘관이 오지 않아서 그냥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더는 자기가 시간 관리를 잘해줘야 부하들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 관한 한 자신의 능력에 관한 한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잘 알고 잘 모르는지, 자기가 뭘 잘하고 잘 못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단점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좀 성격이 급하다 하는 사람들은 리더로서는 내 성격이 좀 급하니까 항상 조금 한 템포 늦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면접 채점표에 나온 건데 열의를 가지고 남들보다 항상 더 노력하고 진지하게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면접에서도 우수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 경험이 있으면 면접에서 우수 점수를 받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수동적이겠다. 그러면 면접에서도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게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중입니다. 현재 중인데 최근에 이제 부대에서 장기 선발, 장교든 부사관이든 장기 선발을 합니다. 장기 선발을 하는데 당신의 동기는 장기가 선발이 되고 당신은 떨어졌습니다. 이때 당신은 어느 게 최악의 경우고 어느 게 최선의 경우인가 이걸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뭡니까? 이 부대에서 혹은 위에서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가 어떤 진급이라든가 이 장기 심사에서 떨어졌다. 그럴 때는 반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너의 문제점이 뭐고 내가 앞으로 갖춰야 될 그런 게 보완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해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게 가장 하면은 안 될 것 같은지 바꿔서 얘기하면 어느 걸 가장 하면 손해 볼 것 같은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문제 제기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손해 볼 짓이긴 하죠. 그다음 다른 부대로 가는 것도 뭐 별로 좋은 거 아니고 전역 지원서 제출하는 것도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직속 상관한테 항의해봐야 사실은 직속 상관이 평가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직속 상관한테 항의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한테는 다시는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손해 보는 상황은 요거죠. 이 대안이죠. 여러분들 사회 살아가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됐을 때는 뭐 심지어는 내가 필기 시험을 쳤는데 안 됐다. 그러면 뭐 필기 시험 문제가 왜 이러냐 이런 그 불평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번에 시험을 못 쳤는가 이걸 판단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임무 및 동기부여 능력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 일반 우리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서 과에 과 대표를 한다.
그럴 때는 과원들로 하여금 좀 제때 이제 일을 하게끔 공부를 하게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과 대표가 하게 되죠. 근데 과원들은 잘 그걸 안 따르려고 하고 그죠? 군대는 더 심합니다. 심지어는 전투 시에는 그 고지에 올라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뒤에 소대장이 우리 올라가야 돼 이러면 이제 그 소대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그런 그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 임무 부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 부하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그 칭찬하고 보상을 잘해줘야 됩니다. 또 옛날에 그 좋은 말 있죠. 신상필벌. 그걸 잘해야 아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구나.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정보를 잘 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하면 가는 사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죠. 예,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계속 풀어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학생들한테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구든지 이걸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준비해라.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하는 거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 되게 힘들어. 이게 벌써 에너지가 틀리는 겁니다. 힘이 빠져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하고 야 이거 거의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평소에 부하들이 어떤 그 욕구가 있는지 어떤 걸 뭐 바라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부하들로 하여금 뭐 쉽게 얘기하면 일을 잘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면접 채점표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직 목표를 향해서 잘 가려고 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느냐. 그 리더부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야, 뭐 저쪽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면 부하들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겠죠.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예, 이건 나중에 면접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미리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전투기 정비 업무와 정비 교육을 담당하는 초급 간부입니다. 여기 혹시 지난번에 공군 학사장교 시험에서 본 문제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A 부사관이 정비를 하다가 중요한 부품을 파손해서 부대장으로부터 큰 지책을 받았다. 그래서 A 부사관은 크게 상심해가지고 정비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무기력해 보인다. 자, 이럴 때 당신은 이 A 부사관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여기서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이제 A 부사관한테 정비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제일 좋죠. 정정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A 부사관이 크게 상심해서 자기가 정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A 부사관한테 지금 어떤 심정이고 애로사항이 뭔가를 들어주는 게 이때는 가장 좋은 상황일 것 같고 반대로 가장 하면 안 될 일은 정비팀을 다 모아놓고 A 부사관이 이번에 이렇게 말이야 정비를 잘못해가지고 이 실수를 해서 우리 정비팀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기소침해서 있는데 이렇게 창피를 주게 되면 이 동기부여시키는 게 아니죠. 이래 되면 A 부사관 더 이상 일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리드가 되면 이 부하들이 잘못하는 걸 자꾸 공개적으로 뭐라 하고 싶어 이렇게 꾸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래 웃을 일이 아니고. 저도 실제 그래요. 저도 지금도 학생들, 뭐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막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막 자꾸 뭐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그걸 정말 그 학생을 위한다면, 정말 그 부하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고, 이것은 좀 이제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평소 우리가 인간관계, 조직관리, 의사소통을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이 대인관계는 평소 이 동료라든가 상급자와 친밀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잘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내 상관한테 잘못 보이고 내 동료와 별로 안 친하고 부하와 별로 안 친하면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소위 말해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 군대라고 해서 평소에 이렇게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하고 뭐 그럴 일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좀 이렇게 무식하게 막 욕설하고 심지어는 구타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와 상급자와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또 항상 이렇게 상대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뭔가 신뢰가 간다. 그런 거를 평소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구성원들한테 자기가 안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거는 자기만 딱 알고 나쁜 것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게 싫죠, 그런 사람.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면접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면접의 채점이 되죠. 그래서 뭐 심지어 여러분들 면접하면 고등학교 때 친한 사람이 몇 명이 있냐, 뭐 지금 현재 친한 사람이 몇 명이냐, 아주 친한 사람은 몇 명이냐. 압박 면접을 할 때는 심지어 지금 너 친한 사람이 네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냐, 바로 전화해 보겠다. 이러면 그런 압박 면접 받을 때 우리 어때요? 야,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아프다 그랬을 때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막 의심이 되죠. 압박 면접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해 보는 거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비교적 평판이 좋은 부사관인데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그 동료 K 부사관이 막 내가 제시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을 막 무시하고 틀렸다 그러고 그 회의 참석자들한테 공개적으로 막 무안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내가 가장 해야 될 것 같은 행동은 뭐냐? 지금 회의입니다, 그죠? 아직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토론 문화에 좀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회의 때는 얼마든지 그 상대 의견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그 자리에서 해야지. 돌아서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제가 나한테 회의하는데 면박 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토론 문화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가장 하면 안 될 행동은 뭐냐? 그 회의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저 K가 아주 나쁜 사람이 나를 갖다가 회의 때 그래 했다고 또 온 동네에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죠. 소문 내고. 예, 그건 군대에서 특히 안 좋습니다. 단체 생활에서 하여튼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본인한테 가장 해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조직 관리입니다. 우리가 뭐 한 몇 명이 있으면 조직이라고 안 하지만 군대라는 거는 굉장히 큰 조직이죠. 거기다 계급도 다양하고 인간성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관리할 때는 특히 조직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조직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리적, 체계적이란 말은 그 안에 합리적이란 말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절대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10명 있는데 빵을 9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안 주려면 안 준다는 거죠. 근데 빵을 5개만 가져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줬다. 그럼 전쟁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직 관리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갈등을 갖게 하면 안 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자꾸 이게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사람한테 감정을 많이 가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감정을 가지는데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때는 일만 보고 일을 하나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물론 잘 안 되는 행동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지금도 잘 안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밉거나 뭐 내 마음에 들거나 하더라도 일을 할 때는 일만 보고 하는 거예요. 내 아주 친한 사람이 혹은 나하고 어떤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일을 좀 못해도 봐주고, 또 자기가 감정이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해도 그걸 평가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면접 채점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가, 그 조직을 장악하려고 했는가, 그런 사람, 그런 경력이 있으면, 그런 과거 행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점수가 높은 거고, 그냥 평범하게 누구를 리드해 보지도 안 하고 조직을 관리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면접에서 점수가 없겠죠. 관련되는 문제 보겠습니다. 초급 장교인데 어느 날 미화 작업을 하는데 마침 그 동양, 저는 집이 대구인데 대구 동양 이제 후배가 꾀병을 부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자, 이 조직 관리할 때는 절대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감정 있다고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동양 내 친척이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일을 시켜야 되죠.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공개적으로 야 우리 아들인데 야 너 좀 편히 좀 봐줘. 이 큰일 나죠. 자, 마지막 직무 역량 6번째, 의사소통. 이거 최근에는 사람들이 워낙 복잡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별로 이 스마트폰 신경 안 써도 되죠. 요즘은 거의 이 정신의 한 70%가 스마트폰에 가 있죠. 그래서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군에 가면 제일 불안한 게 갑자기 손 위에 올려져 있던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항상 지속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으로는 요즘 보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죠. SNS라든가 무슨 톡이라든가 굉장히 잘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과 대면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특히 군 생활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군 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을 하면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 학력 수준도 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너무 고상한 말, 옛날 고사성어나 쓰고 이러면 또 그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거의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쉬운 말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알아듣도록 간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바디랭귀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비유를 든다든가.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그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주제에 벗어난 얘기하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소통을 할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력보다 결혼하는데 제일 우선순위 1위가 유머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고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같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결국은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말하면 도대체 전혀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 한다든가 주제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의사소통 능력이 특히 군 간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대통령도 불통이라는 얘기 듣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그 대화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게 면접에서도 다 채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면접 채점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면접 준비를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면접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련되는 문제 보겠습니다. 당신은 기상 담당 장교입니다. 이게 공군인가 보죠. 공군은 이 선택지가 4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사실은 4개인데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고 문서를 작성하는데 나보다 선임 장교들이 부대의 실정과 맞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그 허위 보고가 되겠죠, 그죠? 이걸 밑에 내가 아는데 그렇게 작성되는 걸 보고 특히 간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병사들은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간부들은 그게 잘못된 보고서라든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 알면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그래서 이럴 때는 그거는 데이터가 맞지 않다 하고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데이터로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공고를 하자. 여기서 가장 해야 될 행동은 그 내용을 확실히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서 보고서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자고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하면 안 될 일은 아이고 뭐 선임 장교들이 알아서 하니까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거 다른 사람한테 밀어버린다 이거죠. 장교들이 가장 하면 안 될 일이 방치한다든가 방관한다든가 책임을 안 지는 게 그게 간부는 가장 하면 안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직무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의사결정, 자기관리, 임무부여, 대인관계, 조직관리, 의사소통 요 6가지 직무 역량에 관련된 그 내용을 얘기했고 관련되는 문제를 각 한 문제씩 풀어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대를 여러분들 앞으로 부대 간부가 된다면 부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부대는 실제 상황이 있겠죠, 그죠? 뭐 사고가 난 상황이라든가 포탄이 터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한다, 이렇게 상황을 판단한다는 걸 미리 알면 사실 상황 판단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 부대에 나와 있는 책자를 근거로 부대 관리 노하우 1, 2, 3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육군 본부에서 발간한 책인데 지난 그 대통령 안보실장을 했던 김장수 장군이 참모총장을 할 때 만든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부대 관리를 하는데 123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우연하게도 직무 역량을 관련해 가지고 만든 상황 판단 검사 120가지하고 거의 내용이 일치해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대 관리에 관한 내용, 인원, 장비, 물자, 시설, 예산,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대를 안정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 부대를 관리해서 전투력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문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시간 상황 판단 검사 직무 능력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